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천하라 근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원은 천나라 귀족이자 고위 관료로 일할 때 근원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 그를 시기하던 동료가 왕에게 다같이 말했습니다. 사기에는 상관 내부 직책만 나올 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 근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동일 인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왕께서 굴평에게 법령을 만들게 하신 이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법령이 나올 때마다 굴평은 자기 공적을 자랑해 내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왕은 분하에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상관 대우는 근원이 직책과 동금이었는데 왕의 명을 받들어 만들고 있는 법령이 전이 작성되기 전에 그 일을 뺏으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고 합니다. 삽시간 백수가 되어버린 근원은 하소연할 것도 없고 우울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한물하고 역사를 말하면 빠지지 않는 작품이 이소입니다. 제목의 뜻을 대해서는 사기 근원을 읽던 중 이소란 근심스러운 일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 작품과 구가 천문 등을 포함한 작품이 조사입니다. 진해왕이 제를 정벌하기 전 동맹관계에 있던 천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그 유명한 정행과 장인을 관했습니다. 진해왕 9년 개원전 328년 샤미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3년 BC 325년 초 BC 325년에 천하라와 전쟁을 벌였으나 사실 후 파견된 시기는 그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왕 저회왕께서 진정신의말을 따라서 관문을 닫고 천하라와의 합정의 명령을 걸어버린다면 실은 상호 일대의 땅 600리를 천하라에 바치고 진나라의 여인을 대왕의 세비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나라와 천나라는 서로 면회를 맞아오고 나를 시집보내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는 북쪽으로는 천나라를 약화시키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는 계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였다. 이것이 늦게 들어 제나라 단결을 하니 제나라는 진나라와 동맹하게 된다. 자기가 연행거래였으므로 진나라의 우위의 동맹이었음으로 쉽게 진작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은 600리 땅을 털도 안 벗고 잡수를 생각에 부풀어 사실은 보였다. 신이 소유한 진나라의 봉을 음기를 대항께 바치고자 합니다. 정왕은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원래 600리를 준다고 했는데 6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초왕이 대노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단양과 항행 지역을 뺏기고 민명성시의 이런 일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나 안타깝게도 남전에서 패배하여 결국 성 2개를 건너주고 광활을 맺게 됐습니다. 이렇게 틀린 해양이지만 자신만은 세우고 싶었습니다. 진나라에서 땅을 교환하자는 제의가 들어오자 당은 필요 없고 자기 목을 받는다며 검종의 땅을 바치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초왕 입장에서는 회를 떠먹어도 흉치 않을 놈이었습니다. 사신이라고 했으나 일단 가지고 이어주기라고 하였습니다.
저항의 사랑을 받던 부의 정수를 모시는 근상과 친했던 그는 저항의 부인을 말이라고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부인 자신을 풀어달라고 부탁하게 합니다. 사기 창의 열전선 당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상이 말했습니다. 진달에서는 땅과 민의들을 보내 장애를 살리려 할 것입니다. 왕은 땅을 조화로 하고 진나라도 전용하니 당연히 받을 터입니다. 그 민의들도 청해하실 것입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장애를 죽이면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진나라에 끌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구론이 어찌 장애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물었다. 그때서야 군사를 보냈으나 잡지 못했다. 이 부분은 구론 열전과 장애 열전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구론 열전은 다음과 같다. 구론이 말했다. 전에 대왕의 장애에 서구 실승을 하신 구론은 대왕께 그를 삼아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차마 죽일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그리 사설을 들으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최왕이 말했다. 장애를 용서하고 검증을 얻는 것은 큰 의기요. 약속 후에 배신하는 것은 불가하고 장으로 천발을 괴롭히던 진나라 여왕이 죽고 소여왕 때까지도 초여왕은 살아있었습니다. 소여왕은 초여왕에게 진나라로 와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초여왕은 진나라에 직접 가려고 하였습니다. 소여왕이 천하라와 권익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장이가 말한 권익이 바로 추정됩니다. 이때 고려는 진나라에도 호랑이와 일이 같은 나라입니다. 이때 고려는 말하였습니다. 진나라는 호랑이 같은 나라입니다.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하니 왜 진나라의 호의를 거절하냐고 말하는 바람에 그만 가게 됐다. 진나라의 무관에 들어서 잡힌 서들이 뒤를 차단하고 억년째 땅을 내어는 요구라고 요구하였다. 땅의 한량을 거부한 회왕은 전 나라로 도망쳤으나 그곳에서 더 살아오지 못하고 결국 잡혀 진나라로 끌려갔다. 결국 죽게 됐다. 미련한 초 회왕의 사원 정직을 짓고 거기 장자가 병식의 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제가 경량으로서 천나라 제나라에 패하고 나로 제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다. 다른 왕자도 아니고 장자를 볼모로 보낼 정도로 비참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다. 즉 즉위 과정도 기가 막히게 희양에 잡히자마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태자를 들어서 왕위에 앉았다. 당시 천나라 정식을 보아 관신들이 잡혀서 단물이 다 빠진 왕을 구할 바엔 새로운 우수하게 왕을 세울 생각으로 이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많다. 하자면 토목의 변호로 정통제가 사람이자 오이라이트를 이를 이용할 것을 오래 경태제로 세운 명나라의 진나라가 초해양을 이용할 것을 오래 새로 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생 잘하는 영륜 천나라 최고의 관중이 됐다. 그러나 천나라의 사람들은 사실상에 왕을 죽음으로써 몰아넣는 그를 비판했고 그런도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충심에 순서를 하고 시도졌다. 열받은 자라는 상관 대역을 시켜 고론을 모함하게 하였다. 이 상관대가 초해왕의 고론을 매도한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실치 않다. 결코 고론은 추방됐다. 그 다음에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천나라는 진나라에게 허건날 철전의 신세가 됐다. 100개의 수도까지 털려서 여러 사람들 무덤을 약탈되고 수도가
벌게 됐다. 결국 수도를 옮겨야 했다.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 했으며 신나라와 동맹을 맺자고 하던 신신파들은 덕분에 이런 천하의 막장 시대 fun계한 여론에게 얻어터지고 일본은 국형에 처하게 됐다. 나라를 말아먹는 자랑에 대한 기록은 이게 것이다. 시범당한 고로는 슬픔과 시를 읊으며 명랑을 떠돌다 어부를 만났다. 어부는 그를 알아봤다. 당신은 3년 뒤 재상이 아니십니까? 어찌 이곳에서 방랑하십니까?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 혼자 맑으며 그 사람이 모두 쉬었는데 나 홀로 깨어있으니 이로써 처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부가 다시 말했다. 성인 만사에 눈키가 얽매지 않고 능히 세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인이 모두 타가다며 매 그때는 썩는 진창이 물을 더욱 어지럽게 하고 타가운 물결을 일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모두 취했지. 시인이 혼망하다면 왜 그대는 올랐을지. 술시계미를 먹고 그 지경의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십니까? 무슨 까닭에 깊이 생각하고 고결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쫓겨내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길길을 혀로의 머리를 감은 사람은 관을 타러 머리에 얹고 혀로의 몸을 신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고 걸친다고 해서 그러니 어찌 청결한 몸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받을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그런 후 차라리 상강 흐르는 물에 몸을 던져 물고기 뱃속에 묻히는 것이 나을 것이오. 어찌 깨끗하고 하신 내가 세속에 더러움는 뒷골과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겠어? 라고 했다. 사기 고르는 세가에서는 강가를 떠돌며 시를 읊다가 마침내 명나수에 몸을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나수는 오늘날 후난산 동북부에 흐르는 위리강이다. 어떤 책들은 올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런 무리를 멱자와 흐를 자가 비슷하여 오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참 비극적이다. 그런 부분은 한 곳에서 다루기에 이런 분량이 너무 많았으므로 얘기를 참작한 게 좋겠으나 지금은 지우적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의사를 인용하여 역겨나마 최고의 비극을 표현하였다. 전선에서는 그가 투신을 하자 근처 백성들은 그를 말하고 고연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체조차 건지지 못해 슬퍼하며 현대 앞에 철밥을 산 정자를 되었다고 한다. 이때가 5월 5일 탄로로 지금도 위리강 일대에서의 명절을 맞아야 고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배를 몰고 나와서 유리한 병을 기시작인 해롱성 경계를 하고 배나무에 찹쌀과 여러 재료를 넣어 짠 만두의 음식을 먹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풍습이 한국에도 전래되어 수리날에 나무 잎으로 싼 떡을 먹는 등 풍습이 생겼다. 태평관계에 따른 고론이 5일 맥나수에 투신하다 천당 사람들 고론을 애도하며 날이 되면 대나무 탱쌀을 담아 강에 던져서 고론의 결실의 사람 지냈다고 한다. 한나라 관무제 연중에 장사의 고기 백주 대낮에 갑자기 어떤 선비를 보았다. 그 선비는 스스로서 천나라 재상 삼려대부 고론이 관직이라고 하며 고객이 말하기를 그대가 내게 제사를 제대로 한다는 소식으로 들었다. 매우 고맙소. 다만 해마다 전해주던 것은 항상 그런 게 훔쳐갔어.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 것이라며 탄양나무 입으로 그 위를 먹고 제사의 피시로 감아서 주시오. 이 두 물건은 그런 게 거리는 것들이요 하니 고고는 그 말대로 하였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5월 5일에 어깨떡을 만들어 단장나무 앞에 오색시를 두른다. 모두 맥나서의 부흥이라고 하였다. 전하의 가인을 스스로의 처지를 권해 비유하여 옥저버 저구름부 조사에 쓸 때는 석설 등을 썼다. 한 야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 명군이 심심해서 갑자기 노대 신에게 신하로서 주군이 명령을 무조건 듣는 게 당연하다 보시오라고 하였다. 신하는 말하였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그 명군은 그런 공부를 앞에 호세대가 스스로 익사하시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신하들이 놀랐다. 그 신하는 말도 없이 스스로 호세의 몸이 반 정도 생기게 들어보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돌아나왔다. 그리고 한 편지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신이 엄연대로 그렇게 하려는데 바로 그러니 내게 나왔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경의 편지를 넣으니 나의 멍청한 죽음을 만나 스스로 맥락에 빠져 죽었다. 그대는 훌륭한 죽음을 생기면서 쓸데없이 죽으려 하는가?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왕은 허허 웃으며 명령을 취소하고 그 신하에게 상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다. 이상 천하라 명제상 구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